효자. 옛날 한 심심산골에 두 모자가 서로 의지해가며 화목하게 살아갔다. 어머니는 슬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일천정을 다 주었으며,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어머님을 태산같이 믿고 하늘같이 높이 받들어 모셨다. 그런데 어느 해 어머니는 그만 병들어 자리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신음하였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원을 데려다 어머니의 병을 보이고, 의원들이 좋다는 약도 다 지어다 대접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여 어머니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고 날이 갈수록 위중해 갔다. 아들은 방도가 없어 어머니 몰래 울고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이 집 문 앞을 지나다가 어린아이가 흐느껴 우는 것을 보고 그 연유를 묻고 그의 어머니의 병을 보았다. 반나절이나 말없이 진맥하던 의원은 어린 아들을 보고 한숨을 후 쉬더니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어린 아들은 의원의 뒤를 쫓아나와 말없이 떠나려는 의원의 옷자락을 쥐어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사정했다. 의원님, 의원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어머님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의원님, 무슨 약을 쓰면 어머님 병이 나을 수 있나요? 어서 알려주세요. 아들이 이처럼 안타까이 사정하는데도 의원은 입을 열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었다. 그러니 어린 아들은 어머니 병이 희망 없는 줄 알고 천만 낙심하여 의원의 옷자락을 잡아준 채 흐느껴 울었다. 그래, 우리 엄마 병엔 약도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어서 말해요. 의원도 이토록 불쌍하고 가련한 어린애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의원은 우는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실토정을 했다. 죽을 경우에도 살 방도가 있다고 왜 방도에 없겠느냐. 하지만 네 나이 너무 어려서 네 힘으로는 안 되니 그런다. 방도가 있다는 말에 흐느껴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의원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하더니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빌었다. 의원님, 제발 어머님 살릴 방도를 알려주세요.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에 대한 효정만은 알고 있어요. 의원님, 효자는 하늘이 안다는데 제가 어머님께 효성을 다할진데 하늘이 돕지 않으리까 알려주세요. 나이는 어려도
애가 어떻게나 야무진 소리를 하는지 의원은 더는 어린 것이라 달리 보지 않고 약방문을 알려주었다. 너희 어머니 병에는 백약이 무효하겠으나 범의 핏똥을 얻어다 다려서 대접하면 즉시 효험을 보고 병을 고치리라. 헌데 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의원님, 은혜 백골 난망이옵니다. 내 어머님 병을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의원에게 다시 한번 곱게 절하고 집에 들어가더니 어머니에게 약 구하러 가니 며칠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먹을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도라지 창을 쥐고 길을 떠났다.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고 아들은 범의 핏똥을 얻으려고 깊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헌데 여느 때 같으면 산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굴거리던 범은 그때 따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아들은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니 그만 맥이 지나여 사흘째 되는 한낮에는 먹을 것을 나무에 걸어놓고 나무 밑에서 쉬었다. 이때 까마귀란 놈이 음식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그가 가지고 온 음식을 다 쪼아 먹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게 되었다. 아들은 아마도 자기가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탄식하다가 그만 맥이 풀려 그 나무 밑에서 잠들어 버렸다. 그런데 얼마를 잤는지 아들이 자다가 귓가에서 슉슉하는 소리가 나고 얼굴이 선뜩선뜩해 나서 눈을 비스듬히 뜨고 보니 범이란 놈이 꼬리에 물을 묻혀다 휙휙 저어가며 자기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있었다. 범은 본래 사람이 잠을 깨고 정신을 차려야 잡아먹는 법이라 그를 깨우라고 물을 끼얹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범을 보니 무서운 생각보다 이제는 범의 핏똥을 얻어다 어머니 병을 고치게 되었다고 기쁜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러니 범은 아직도 애가 잠에서 깨지 못한 줄 알고 또 칙 하고 어디론가 꼬리에 물 묻히러 갔다. 이때 아들은 가지고 갔던 도라지 창을 몸 가까이에 가져다 놓고 또 죽은 듯이 눈을 감고 범의 자취 소리가 나는가 귀를 바짝 감구고 있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이 꼬리에 물을 묻혀 가지고 왔다. 범은 자는 듯 누워 있는 아들한테로 오더니 돌아서서 뒷걸음쳐 들어오며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이때라 아들은 눈에 불을 번쩍 일구며 도라지 창을 번개같이 잡아서 범의 밑구멍을 꾹 찔렀다.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꼬리에 물을 묻혀다 시름 없이 휘휘 저으며 자는 아이 얼굴에 물을 끼얹던 범은 갑자기 밑구멍을 찔리우자 어찌나 아프고 바빴던지 핏똥을 쭉 내쏘고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지르며 화살처럼 앞으로 내달리다가 그만 아름드리 나무에 이마를 탁 박고 쭉 늘어졌다. 그러자 아들은 일어나서 자기 옷에 묻은 범의 핏똥을 조심조심 긁어 모아가지고 산을 내려왔다. 집에 온 아들은 병석에 계신 어머니에게 그 범의 핏똥을 다려서 대접했다. 과연 의원의 말대로 범의 핏똥은 어머니의 병에 유일한 약이었다. 범의 핏똥을 다려서 먹은 어머니는 즉시 휴엄을 보고 언제 알았던가 싶게 일어나서 전처럼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자 아들은 너무도 기뻐 산에 가서 그 죽은 범의 가죽을 벗겨 팔아서 약방문을 알려준 의원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며 골백 번이나 절하였다. 마침 인연이 있어 그랬던지 그 의원에게 꽃 같은 딸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간 뒷날 의원은 효성이 지극한 그 아들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의원의 딸과 백년을 가약하고 원앙이 녹수를 본 듯 기러기 물 본 듯 기뻐하며 부부가 일심이 되어 어머니를 잘 모시니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한다.